선악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모나가 사회에 나왔을 때 선과 악이라는 기준 자체도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 시절 유아기에 그런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결국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이고요. 대세 배우 전종서 씨가 헐리우드에 데뷔한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전종서님이 버닝에서 데뷔를 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 모나리자 블러드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을 한 거죠. 황금사자상 네, 그 후보까지. 버닝에서도 전종서가 맡은 캐릭터가 오묘하죠. 네, 선과 악의 경계가 없는 약간 애모호한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신비로운 분위기의 역할을 맡았어요. 초반에는 약간 마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격리되어 있고 뭔가 초능력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서사가 나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전반적인 영화 분위기도 좀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짜리 약간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 감독님이 음악에 대해서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촬영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음악을 계속 틀었대요. 전종서 씨 인터뷰에도 촬영장에 큰 스피커가 와 있었고 네. 노래가 계속 나왔다. 축제 분위기로 촬영을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모나리자잖아요, 주인공 이름도. 사람들은 그 모나리자를 보고 서사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신비로움의 매료가 되잖아요. 그냥 한 점의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모나리자라는 그림 자체가 이 작가의 의도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란 얘기들이 있는데 전종서 씨가 맡은 주인공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고 마트에서 돈을 주고 음식 사 먹는 것도 잘 모르는 정도의 순백의 도화지 같은 그 캐릭터로 처음에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 모나라는 캐릭터가 거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퍼즈라고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길거리에서 마약 딜러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DJ이고 이 순정파로 나오는 굉장히 로맨틱 가이. 처음에 또 실제로 과자랑 맥주 사주면서 키스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 새끼 뭐 하나 사주고 그냥 어떻게 보려는 놈인가 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사랑 뭐 이런 걸 위해서 모든 걸 도와주는, 그리고 뭘 요구하지도 않는, 그리고 거기 보니벨이라고 나오나? 모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 아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찰리의 성장무비다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엄마를 싫어하고 집을 싫어하던 왕따를 당하는 그런 꼬맹이에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것도 나오고, 모나를 통해서 각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모나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감독이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모나리자를 갖다 쓴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비슷한 거에도 많이 나오죠. 브루스 윌리스 씨 나왔던 제후원소에서 순수함 덩어리가 지구로 온 다음에 사람들을 겪고 인간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경찰이 해롤드가 이제 모나한테 사람들을 해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모나가 넌 사람들이 좋냐? 이유를 대봐라. 그래서 이유를 못 대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기 쉽지 않은 존재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처음으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나를 이용했다는 걸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후원소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감독님이 뭐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집어넣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쟤는 나쁜 놈들이고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뭔가 친절을 베푸는 장치들을 좀 넣더라고요. 탈출했을 때 만나는 3인조. 남자들의 여자 하나 뭘 할 줄 알았더니 네. 갑자기 신발을 빌려주고 뭔가 괴롭힐 것 같은 퍼즈라는 캐릭터도 딱 그런 장치였던 그쵸. 거죠. 네. 그 사람은 사실 정말 순정적으로 좋아했고 마지막에 탈출할 때까지 도와주고 그쵸. 뭐 이런 모습들, 인간의 어떤 다양성과 이면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미국 영화의 악역으로 나오는 해럴드라는 경찰의 동료 있잖아요. 그 해롤드 감자튀김 뺏어 먹는 네, 그 에그롤 뺏어 먹고 아이고, 스트릿바에서 일하는 보니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고 누가 봐도 나쁜 놈 같은데 정작 찰리를 챙겨주는 건 그 아저씨였단 말이에요. 애인데 왜 그러냐, 애한테 화내지 마라 막 이러면서 해롤드는 정의로운 경찰이지만 애한테 이제 막 찌르고, 무시하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은 자기의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소수의 뭔가 약자가 이제 희생당하는 그런 장면도 일부러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감독이 그런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보면서 계속 관객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찰리가 이제 그 그림 그리잖아요. 헬파이어를 맨날 그리는데 사실 엄마거든요. 그게 엄마를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헬파이어를 묘사할 때 멋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묘사를 해요. 인간에 대한 한 가지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을 갖게 하는 게 이 작품에서 감독이 의도했던 또 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게 죄책감이고,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문화가 사회에 나왔을 때 선과 악이라는 기준 자체도 없다고요. 처음에 탈출할 때 간호사에게 초능력으로 뭐 자해를 하게 시키고, 남자 간호사 또 자해시켜서 도망가고, 경찰이 자기 다리 쏘게하고 할 때 문화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기준이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냐 나한테 잘못하느냐에 가지고 기준을 저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 시절 유아기에 그런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결국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찰리와의 우정, 모나가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정서적인 교감을 했던 대상인 것 같아요. 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또 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힘을 쓰고, 본인한테 이제 나 너 싫다고 하면서 떠나는데 그 와중에도 또 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모나라는 캐릭터가 감정을 갖게 되고 정서를 교감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뭔가 진화해가는 것들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퍼즈와 처음에 과자 먹기 위해서 하는 키스하고 마지막에 고맙다고 키스하는 거는 감정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많이 배운 거죠.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퍼즐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의를 통해서 학습이 돼서 이것 또한 사회화의 하나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감독님이 좀 재밌는 게 선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잡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건 자기는 싫다 라고 하면서 이 안에 또 의외로 권선징악이 꽤나 나와요. 자기가 이제 모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남자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하고, 그 항상 본이가 햄버거 사다 주던 가드 흑인 아저씨가 4명 중에 2명을 발견해서 대신 응징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폐쇄병동에 대한 어떤 그 좀 아쉬웠어요. 편견을 기왕 깨고 계신 감독님이라면은 본인이야말로 그 편견 속에 갇힌 건 아닌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 간호사가 갖고 있는 또 어떤 악독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영화에서 나오는 폐쇄병동은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게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세처럼 그 공권력이라든지 권위적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탈출을 해야 될 대상처럼 이제 그려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는 시대 배경이 70년대인데 너무 오래됐는데 2019년도에 제작됐으니까 그때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에서 그걸 똑같이 써먹는다? 그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현병 발병 연령이 평균 남성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여성은 20대 중후반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10살에 조현병 진단 내릴 수가 없어요. 진단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청소년기 때는 이제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한 질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현병으로 이렇게 특정 짓는 게 되게 어렵죠. 10살짜리에서 환청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키 밑에 붙였을 때예요. 키 밑에를 과하게 붙이거나 거기에 예민한 친구들, 가족끼리 여행 가다 말고 애가 갑자기 헛소리 한다고 응급실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조현병이 10살에 발현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이제 자폐증이나 아니면 이제 멘탈 리타데이션이라고 해서 지적 기능 장애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그 조현병하고 비슷한 증상을 많이 보이죠. 감독이 근데 의도적으로 그 자체를 노렸을 수도 있어요. 반체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 자체를 뭐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감독 자체가 이란 계고 갈색 피부의 미국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규정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인터뷰에서 가감없이 본인이 다 표현하고 있고, 그런 하나의 장치로 이제 그 정신과 폐쇄병동이라는 거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 전종서 씨가 약간 신들린 연기를 무지하게 잘하시는데, 전종서 씨 연기 중에 제가 볼 때 최고는 마지막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신나. 그 장면을 표정으로 표현하는데 와, 이 배우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연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아이 같은 얼굴을 그쵸. 갖고 있으면서 되게 누구보다 다 모든 걸 꿰뚫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배우라서 제작자들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모나라는 캐릭터에 나를 대입해보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가는 것, 모나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나는 모나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영화는 아니고요. 굉장히 또 디테일함이 하나하나 확인되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시는 작품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고 나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카페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발췌해서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